자, 이번 강의에서는 운동선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심리기술을 위한 세 번째 시간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주변 사람에게 긍정적인 피드백 받기, 그 다음에 개인 능력에 집중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성공 수행으로 나타난다는 건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우리가 시합상에서는 어떤 실수라든지 게임이 잘못 흐르고 있을 때, 아니면 지고 있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성공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기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거죠.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은 예를 들어서 이기고 있을 때 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지고 있을 때, 이기고 있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이죠. 지고 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생각, 내가 실수했을 때 하는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환경,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럴 때 어떤 내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나열하게 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어떤 작업은 서포트 심리 상담사가 도와줄 수도 있고 선수 스스로도 그런 어떤 작업을 시간을 내서 해보는 것도 좋은 자신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긍정적인 생각, 우리가 하는 긍정적인 생각, 예를 들면 상대선수 제칠 수 있다. 페널티킥 성공시킬 수 있다. 한 골 넣겠다. 최고 수비수다. 난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와 연결이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 상대선수는 너무 기술이 좋아. 예를 들어 축구를 합니다. 수비선수입니다. 제가. 근데 상대팀 공격수가 너무 기량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못 막는 거예요. 스피드도 빠르고.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내가 감당이 안 돼. 골키퍼가 내 공을 잡을 것 같아. 아직 페널티킥 아니면 슈팅을 하지도 안 했는데 하기도 전에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갑니다. 공을 뺏길 것 같아.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수행에 자신감이 없는 거죠. 이제 끝이구나. 이런 어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줘야죠.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작업한 걸 우리가 훈련 상황에서 어떤 그 상황이 됐을 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 그게 심리기술 훈련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무의식 중에도 내가 시합 중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 시합장에 가보면 지도자들이 좋은 말보다는 어떤 지적하는 말, 선수의 단점을 지적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주눅이 들어버리죠. 연습 상황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시합상에서 선수에게 어떤 단점을 지적하고 주눅이 들 만큼의 어떤 욕설을 한다든지 얼차례를 쏟다든지 하는 행위는 선수로 하여금 그런 어떤 자신의 단점을 시합에서 더 부각시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런 어떤 시합 시에 선수에게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선수에게 하는 어떤 지적이라든지 단점을 지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권위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 어떤 결과를 선수에게 떠넘기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지도자분들은 선수들을 어떻게 지도할 때도 철학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예상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떠냐? 선수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선수 자신은 나쁜 점을 각인을 시켜요. 지도자가 강하게 자기한테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쁜 점이 각인이 되고 자신감 저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수행으로 나와요. 수행으로. 그래서 지도자는 선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자, 한번 볼까요? 주위 타자들입니다. 감독, 코치. 신뢰를 가져요, 신뢰를. 친구, 가족, 동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그 선수에게 진정 어린 애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잘할 수 있어, 너는. 물론 이 실수한 거는 내가 인정해. 하지만 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 그 다음에 묵묵히, 특히나 남도 코치는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 친구라든지 가족, 동료들은 묵묵히 그냥 믿음을 주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럼 선수 스스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확률도 높고 오히려 지적하고 그걸 질책하면 선수는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게 자신감 저하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정 어린 어떤 믿음, 인정들을 통해서 선수는 자신감을 상승시키게 된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같은 팀 동료가 뭐 골을 넣든지 어떤 잘한 수행을 보고 격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좋은 겁니다. 선수 아니면 팀 전체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도자님들께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그말리아 효과. 피그말리아 효과가 뭡니까? 지도자의 지도 방식에 따라서 선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선수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잘하게 되고, 내가 관심을 안 가지는 선수, 넌 안 될 것 같아 라고 벌써 선입견을 가지고 지도한 선수는 실력이 늘질 않아요. 지도자의 지도 방식에 따라서 선수가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수의 단점을 지적할 때도 편해서 하면 돼요.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어떤 선수한테는 넌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그 선수의 단점이 어떤 선수한테는 너가 잘할 수 있는 대로 실수할까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어떤 지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행을 보고 수행에 맞게 자기가 객관적으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현역에 계신 지도자님들이 이렇게 형평성 공정하게 지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도자도 인간이고 욕심이 있는데. 하지만 이 코칭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령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자라난 청소기에는 키도 클 수도 있고 또 뭐 운동신경도 발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도자의 어떤 선입견 때문에 한참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선수가 지도자의 어떤 선입견, 지도자의 어떤 잘못된 철학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직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자기의 코칭 철학을 가지고 선수를 지도해야지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얼마든지 자기 기량을 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조언을 할 때, 선수들에게 어떤 지적을 할 때, 조언을 할 때 어떻게 해라? 긍정적으로 해라. 어떻게? 좋은 말로 하고, 가운데 그 선수에게 할 조언을 하고, 마지막은 또 좋은 말로 마무리 지어라. 우리가 오레오죠? 쿠키, 크림, 쿠키. 처음에 좋은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핵심은 이겁니다. 좌측 공격수에게 패스해라는 게 핵심입니다.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쿠키를 먼저 줍니다. 좋은 말을 먼저 하죠. 땡땡아, 이번 시합에서 노력 많이 했더구나. 수비 실수도 줄었고.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림, 핵심 단어입니다. 다음번 시합에서는 좌측 공격수의 패스를 좀 해라. 해주기 바란다. 정중하게 말을 하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또 좋은 말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다음 게임을 이기도록 해보자꾸나. 오레오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도자가 선수를 조언할 때, 아니면 지적할 때는 이런 오레오 기법을 쓰라는 겁니다. 선수는 어떤 자존심에 상처도 안 입고 더 좋은 수행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시합상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개인 능력에 집중을 하자. 개인 능력.
자신감을 높이는데 개인 능력에 집중. 그러면 선수들이 개인 능력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볼까요?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꼭 이겨야 되는 경기다. 근데 지금 1대1이다. 아니면 이기고 있다. 그래서 선수들은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점수의 결과에 신경을 쓰게 되죠. 현재 수행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죠. 또 다르게 살펴보면 점수 결과에 집중을 했을 때 우리는 패배를 더 많이 합니다. 주의가 산만해지죠. 패배를 많이 하면 그 패배로 인해서 우리는 경기 결과로 인해서 자신감이 저하돼요. 자신감 저하됩니다. 자신감 저하는 또 실패로 연결되죠. 결국에는 어떤 개인 능력에 집중을 안 하고 점수 결과에 집중했을 때는 이런 자신감 저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 능력에 집중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정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과정 목표가 뭐냐? 결과 목표보다는 과정 목표. 과정 목표는 개인이나 어떤 팀의 기량 향상에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게임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죠. 게임의 결과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경기 내용도 좋았어요. 하지만 상대팀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실패했다고 합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과정 목표를 본다면 성공한 거죠. 팀이나 개인의 어떤 기량 향상으로 본다면 만족스러운 경기를 한 겁니다. 그건 성공입니다. 실패가 아니고. 목표의 관점을 과정에 두자는 거죠. 개인의 능력에 두자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자신감을 높이는 심리기술 훈련 중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내서 긍정적인 생각을 바꿔주자. 그걸 훈련 때 적용시켜서 그걸 시합 때 모집 중에 그런 생각이 나오도록 만들자. 그 다음 두 번째, 주변 사람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자. 이건 개인적으로도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상황에 놓였더라도 그걸 재해석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훈련도 필요할 것이며, 선수 주위에 있는 주요 타자들도 이왕이면 믿음을 가지고 선수를 인정을 해주고 애정어린 관점으로 선수를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수의 자존심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개인 능력에 집중하자. 경기 결과는 선수 자신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통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수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게 개인의 능력이죠. 자신의 기량 향상이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통해서 자신감의 어떤 손상을 줄이자. 다르게 말하면 자신감을 높이자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